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7월이 오기 전에 잡아라. 147년 만에 최대 폭염이다. 자,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블랙아웃 수혜주 대공개. 과연 왜 7월이 오기 전에 잡아야 될지, 그럼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는 블랙아웃 수혜주는 무엇일지, 자,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죠.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6월 전력 수요량이 역대 최고다. 그래서 공급 예비율이 벌써 10% 미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왜 지금 중요하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제가 그 전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 전에 보면요. 6월달 기준이에요. 지금 6월 기준 연도별 최대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2018년도가 76,600 대충 메가와트고요. 대충 7만 메가와트, 7만 5천 뭐 메가와트 정도를 6월달 작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어때요? 벌써 거의 약 1만 메가와트 정도의 이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오냐고 하면은 공급 예비율이 벌써 10% 미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곧 우리나라도 전력난에 허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공급 예비율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하고 있다? 올 여름에 전력난 공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력난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크게 문제가 왜 돼야 되냐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전력난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뭐 같다라고 해야 됩니까? 전력난이 심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예요? 지금 에너지 대란을 통한 뭡니까? 지구촌 블랙아웃. 이제 전 세계가 뭡니까? 전 세계가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위험도, 블랙아웃에 대한 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6월 20일에 나왔던 기사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뉴스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굉장히 블랙아웃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공급 예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했지만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야 이 블랙아웃으로 넘어가냐고 하면은 공급 예비율이 아니라, 자, 전국의 폭염특보, 이건 작년 뉴스입니다. 전력고래서의 전력 수요 그래프는 순간 공급 예비 전력을 890만 킬로와트대로 뚝 떨어뜨리면서 전력 예비율이 10%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각종 돌발 사고로 인한 블랙아웃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얼마다? 10%란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블랙아웃에 대한 위험도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블랙아웃이다. 사실 블랙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도 뭐예요? 작년에 그렇게 더웠던 작년에도 전력 예상치가 9만 메가와트에 달할 전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지노선 10%, 전력 예비율이 10%에 불과한 이 날도 뭐예요? 전력 예상치가 9만 메가와트에 달할 전망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뭐 했다? 이번 6월 달에 뭡니까? 이미 6월 달에 8만 3,449 메가와트라는 거는 지금 아직 폭염 시작도 안 했는데 7월 8월로 넘어가면 이미 9만 메가와트는 넘는다고 봐야 되고, 그럼 뭐예요? 우리 블랙아웃은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작년에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이번 주 숨막히는 열돔 현상의 전력 대란 블랙아웃 발생 우려했을 때, 아까 900메가와트를 이야기했을 때 작년 최고 기온 온도가 뭐예요? 작년 최고 기온이 36도였는데 이미 지금 뭡니까? 이미 최근에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온도가 32도에서 34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지금 뭡니까?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고, 특히나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147년 만에 최대 폭염이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일본 도쿄가 뭐예요? 147년 만에 최대 폭염이 오면서 사흘간 열사병 의심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얼마를 기록하고 있냐고 하면요. 일본이 40도 폭염입니다. 벌써.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40도라고 하는 거는 조만간 뭡니까? 곧 우리나라도 40도 위로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40도 폭염의 전력주의보 첫 발령 비상사태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뭡니까? 우리나라도 비상사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비상사태 분명히 7월, 8월에 대한 전력난, 블랙아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 지금 상황 보면 뭐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뭡니까? 전력난에 3시간 전등 끄자. 도쿄 주민들의 절정 요청. 이 주민들한테 스스로 3시간씩 불 끄자 하고 있습니다. 불 끄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예전에도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뭐 소등하자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만큼 뭐다? 지금 일본이 지금 이런 꼴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다? 당장 옆나라 일본이 147년 만에 최고의 최고 폭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곧 어마어마한 폭염이 시작될 거다. 작년에 900메가와트를 넘어가면서 블랙아웃이 된다 만다 했던 그 시절이 작년이었는데 지금 뭐야? 이미 올해 6월에 뭐다? 83,449메가와트라는 거는 올해는 무조건 900메가와트를 넘으면서 블랙아웃을 연결될 확률이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폭염과 전력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된다? 주워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이 오기 전에 잡아라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월, 8월로 넘어가면은 무조건적인 블랙아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전력난 무조건 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 폭염이라든지 블랙아웃 관련된 수혜를 좀 사봐야 된다는 거고, 사실상 폭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 아는 에어컨, 선풍기나 에어컨 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위닉스라든지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라든지 기타 등등등이 움직이는데, 사실 근데 지금 시장이 폭염이 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에어컨이 지금 뭐 삼성전자도 에어컨 최다치 판매 막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에어컨주들도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폭염보다 더 문제되는 건 뭐다? 우리가 폭염보다 문제가 되는 거는 전력난이죠. 전력난으로 인한 블랙아웃.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거는 전력난 또는 블랙아웃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사실 그런 블랙아웃 관련 수혜주로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있었죠. 원전 재가동. 그래서 한신기계가 계속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블랙아웃.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원전 재가동한다고 하면서 그때 원전 재가동 관련 수혜주로서 원전 관련 수혜주들이 블랙아웃 당시 사실 올랐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럼 이번에도 블랙아웃 관련해서 원전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작년에는 뭐였습니까? 작년에 탈원전을 고집하던 정부가 원전을 재가동한다고 하니까 이 수혜주들이 움직인 거고, 지금 정권은 어때요? 보다시피 원전 살리고 이 문재인 지운다는 거는 이 탈원전 정책을 지운다는 거겠죠? 그래서 차세대 원전 예산을 50%나 늘린다고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원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블랙아웃 관련 수혜주로 과거에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 재가동 이슈로 원전이 이슈가 될 수 있었지만 이미 원전 재가동한다 뭔다 했기 때문에 이번 블랙아웃에서는 원전 관련 이슈가 사실 받기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원전 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스마트 그리드. 이건 여러분들 뉴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이 블랙아웃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원전보다 더 먼저 이슈가 됐던 건 스마트 그리드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력난에 대한 원전을 재가동한 데서 원전이 갑자기 새치기를 한 거고, 원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력, 이 스마트 그리드는 말 그대로 이제 똑똑하게 전력을 소비한다, 그런 데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블랙아웃 관련된 수혜주로서는 스마트 그리드가 원래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월 오기 전에 사봐야 되는 거는 이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이미 왔죠?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주워 담아야 되는 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보통의 이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옴니시스템. 제가 쓰는 옴니시스템. 얘가 보통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얘가 맨 먼저 움직였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INC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재명이 뭐 했다, 지능형 전력망 투자한다 해서 스마트 그리드 핵심축 부각이 됐다. 뭐 INC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이재명 아까 얘기하면서 누리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일진전기, 아니면은 보조 스마트 그리드 대두의 주가 7여서 빨간불이다. 아니면 이제 머큐리가 있을 수 있고, 스마트 그리드 미터링 사업 진출한다 해서 뭐 수혜가 됐었고요. 그다음 PS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PS텍. 이거 외에도 뭐 스맥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을 사세요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늘 강하게 갔던 거는 옴니 시스템이 대장적 성격이 제일 강했기 때문에 사실 뭐 얘를 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가지를 꼭 찾아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상 예전부터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많이 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보면 뭐라고요? 삼성전자 스마트 그리드 사업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해가지고 과거부터 잠잠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삼성전자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이때 수혜받았던 종목이 이번에 또 크게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 개인들에게 삼성전자라는 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건 굉장히 큰 이슈다 보니까 그 종목을 좀 찾아봤더니, 과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 그리드에 뛰어들기 위해서 어떤 셔틀로 들었냐고 하면은 뭐예요? 삼성 SDI가 뭐했다?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시장 본격한다고 하면서 관련주가 강세다 하면서 삼성 SDI를 통한 스마트 그리드 시장에다 공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보면은 뭐가 있어? 보면은 여기도 뭐 누리텔레콤, 누리플렉스입니다. PS텍, 뭐 옴니스템 등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뭡니까? 삼진 L&D라는 종목이 2018년도에 나오죠. 폭염의 최대 전력 경신 스마트 그리드 수혜 강세다. 근데 이 삼진 L&D 같은 경우가 보면 뭐예요? 삼성 SDI에 뭐하고 있어요? 납품하고 있죠. 뭘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은 뭐 한 두 개를 추릴 수가 없어. 스마트 그리드 하면 얘네 뭐 다 올라갈 거니까, 뭐 차트도 다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고, 그러다 보니 굳이 한 종목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삼성전자와 엮일 수 있는 뭐가 있다? 삼진 L&D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사실 삼성 그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도 과거 뭐예요? 삼성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 육성한다고 하면서 얘도 수혜가 받았거든요. 사실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는 진짜 아마 스마트 그리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옴니시스템이 대장이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제가 쓰는 다른 종목들 다 제외한다고 했을 때 1번은 옴니시스템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뭐다? 삼성과 엮일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와 엮일 수 있는 종목은 뭐다? 삼진 L&D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7월이 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건 뭐다? 블랙아웃, 전력난, 블랙아웃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그리드까지 좀 알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시황적인 부분은 이슈가 나와야 되고 좀 빠르게 천천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빠르게 내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 뭐 하시라? 이 어플 진이강템을 다운 받으시라. 그럼 단기간 신용 들어가시면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놔요. 근데 6월 23일에 올려드렸던 종목이 뭡니까?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뭐 했어요? 이날 올려드리고 상한가 하고 오늘장에 또 18% 급등. 만약에 여러분들 매수했다고 하면 상거래일 만에 60% 정도의 수익은 노려볼 수 있었던 종목이 실리콘2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종목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6월 23일 전에 6월 21일에 올리는 것도 이수앱직스입니다. 이수앱직스 같은 경우도 보면 꾸준하게 상승세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 20% 정도의 시세 나왔겠죠. 그럼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뭐 해달라?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이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